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현재 시간이 5시 정도 됐고요.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단 시황 이야기를 짧게 드리고 그 다음에 업종 이야기도 좀 드리고, 두 번째, 이게 뭐 시황이겠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관심 종목 하나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제 그 회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문자로 하나 받았는데, 제 목소리가 좀 지루하고 조금 말투가 제가 좀 워낙 느리거든요. 느리다 보니까 유튜브로 보면 뭐 1.25배, 1.5배 이렇게 해서 좀 빨리 듣기가 있나 봐요. 이렇게 들으면 조금 명랑하게 들린다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저는 근데 감히는 아니고 못 듣겠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일단 이렇게 빨리 감는 것도, 제 방송 내역을 제가 또 듣는 것도 조금 거북하고, 그걸 또 빨리 감기도 또 해가지고 전 시도는 안 해봤지만, 일단 이게 좀 지루하고 느리기 때문에 좀 빨리 감기로 들으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좀 더 재미있어져야 되긴 하겠는데 쉬운 게 아니네요. 일단 지수 이야기 먼저 하면, 제가 오늘 오전 시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좀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오늘의 증시는 혼조의 모습이 좀 높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코스피는 그동안의 어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좀 강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코스피가 좀 강했고 코스닥이 좀 약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좀 혼조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거는 코스닥의 어떤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신고가의 모습을 저는 내일이나 뭐 다음 주까지라도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확 나와버리니까 기분 좋으면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지수의 신고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지수가 상승할 때 이 지수 상승에 기여를 많이 한 업종이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혹은 얘네들이 과거의 업종이었다면 얘네들이 주도주를 계속 이어서 갈까? 이런 고민이었거든요. 일단은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가 나왔죠. 조금 더 한번 작게 줄여보면 상당히 잘 올라간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죠? 잘 올라간 모습이고, 이것을 일단은 기간 누적으로 한번 좀 볼게요. 기간 누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아직은. 그렇죠? 근데 거기에 더해 기간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신에 코스닥은 어땠나요?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도 오늘은 상승 마감을 했죠. 거래량도 늘었고 상승 마감을 했지만 코스피가 좀 더 강했다라는 이야기고, 코스닥의 누적 수급을 한번 보면 외국인들은 조금 꺾여지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기관이 다 받치고 있는 정도의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그 기간의 핵심은 현재는 금융투자 쪽에서의 물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금융투자는 이제 흔히 말해서 ETF를 하기 때문에 ETF로 고객들이 돈이 들어오면 기관들은 ETF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물론 차익 거래도 하겠지만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의 물량이 코스닥에서 꽤 강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강하면서도 어떤 좀 호흡이 짧은 모습. 그래서 계속 코스닥은 변동성이 꽤 큰 모습입니다. 현재 큰 모습이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어떤 수급이 좀 안정적인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안정적인 수급. 왜 그러냐면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들이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간 수급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면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었던 업종은 누구냐라고 해서 좀 보면, 일단 제가 적어 보면 오늘은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았었는데요. 건설이라든지 뭐 화학, 자동차도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공업 애들도 꿈틀거리고, 산업재, 그죠? 산업재,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IT도 있고, 조선. 이 정도의 업종이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 이게 전부 다 뭐 어떤 주도주가 되느냐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올랐던 쪽에서의 물량이, 그러니까 이쪽 IT 쪽이었잖아요. 이쪽에서 많이 올랐던 쪽의 물량이 한두어 달 매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매물이 지금 다시 얘네들로 좀 퍼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골고루 퍼지는 느낌이라서 아직은 누가 주도주다 아니다라고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 정도 건 안에서는 나오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고, 어, 오늘 GDP 예측치가 나왔나요? 오늘 그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보면 지금 부진했던 업종이 건설 쪽과 뭐 자동차 쪽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그건 이제 과거의 자료인 거고, 그죠? 이제부터는 이쪽도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쪽에서의 어, 저는 이쪽에서의 종목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한 종목으로 일단 말씀드려보면 저는 뭐 KCC도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쪼개지면 뭐 한원 시스템도 있고, 그쵸? 공조 쪽에 뭐 2차전지 쪽으로 가면 포스코 컴텍도 있고, 저는 후성이라는 회사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후성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이렇게 쪼개지면 쪼개지겠지만 대표 어떤 지수의 느낌이 나는 어떤 종목을 이야기하자면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건설 쪽에서는 KCC 정도로 좀 보는 게 괜찮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건설 쪽에는 사실 지금 뭐 진성 TC나 이쪽은 저희가 좀 오래됐잖아요. 이야기 드린 지가. 그리고 이거를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좀 거북한 자리이기도 해서 이거는 좋은 종목이지만 말씀 안 드리는 거고, 진성 TC는 사실 월간 차트로 신고가를 이제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도 유심히 좀 볼 것이고요. 왜냐면 눌리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진성 TC나 뭐 두산 인프라코어죠. 이쪽도 관심 종목입니다. 그리고 KCC, 그러니까 종목을 너무 여러 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도 있고, 현대모비스도 있고, 그렇죠? 현대모비스도 좋고, 이거를 설명드리면 이쪽이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쵸? 월간, 주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그 NH 엔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NHN 엔터테인먼트죠. 한번 차트를 펴볼게요. 차트를 펴보면 일단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모습을 일단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차트를 먼저 월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월간 차트에서 사실 이제야 다시 한번 시작되는 과열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방식 중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종목들이 바닥을 다질 때 이때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고, 이때부터 1차 매수도 좋았다라는 거고, 두 번째 파동이 그죠? 3파가 끝나고 다시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과정인데,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은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고요. 들어간 자리는 아니고 조금 눌림을 기대할 자리인데, 주간 차트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이 검정색의 이 회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 빨간색 선이 그죠?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이것은 꽤 큰 시세가 한동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차트는 주가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이 시나리오를 왜 세웠느냐, 그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기를 이 고점 부분, 월간 차트에도 고점, 주간 차트에도 이 고점 부분을 바로 돌파할지 좀 눌렸다 돌파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전고점 근처에 왔을 때는 잠깐 조금 기다려 주는 것도 좋고요. 여기서 어떤 눌림이나 이런 타이밍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의 매수 기회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그래도 방향을 상방으로 보는 이유는 당연히 그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 거거든요. 실적 이야기를 한번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는 뭐 다 아시는 뭐 회사일 겁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이고, 이 회사의 어떤 포인트는 뭐라고 할까요? 기존 사업, 제가 보통 기존 사업과 플러스 알파를 좀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의 기존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는 기존 사업이 되어버린 거죠. 페이코의 어떤 성장이 좀 눈에 띌 정도로 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이것에 대한 어떤 이게 꾸준하고,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3월부터의 어떤 신규 게임 어떤 출시 기대감도 확실히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나온 자료들을 좀 보면 웹보드 관련해서 규제가 좀 완화될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의 어떤 스토리는 좀 만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기업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실적 예측치를 보면서 우상향 할지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기업을 매수할 때 원칙들을 좀 말씀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으면 첫 번째 이 회사의 스토리를 한번 봅니다. 어떠한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잘 되고 있구나. 그런데 최근에 어떤 플러스 알파가 되는 어떤 새로운 뭐가 나온다. 이러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기존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더 좋은 무언가가 하나 나올 때 괜찮은 이런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런 스토리가 갖춰졌다면 실적을 봐야겠죠. 실적을 볼 때 사실 다양한 것들을 좀 봐야 되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한 번씩은 확인해 보자라고 했던 거는 연 단위로 EPS 성장률이 한 20% 정도 상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ROE가 플러스 되는지 매년,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플러스 되는지를 좀 봐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뭐 영업 현금 흐름도 좀 보고, 어떤 유동 비율도 좀 보고, 부채도 좀 봐야 되고, 좀 자세히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일단 확인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서 스토리도 괜찮고 EPS와 ROE가 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오케이. 그 다음에 수급을 한번 보는 거겠죠. 수급. 지금까지는 어떤 실적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실적이 괜찮다면 그 다음에 수급을 한번 보는 겁니다. 수급이라는 것은
좋은 회사라는 건 알겠지만 누군가는 사줘야겠죠. 이 사주는 사람들이 기관인지 외국인인지는 몰라도 둘 중에 좀 그래도 누군가 하나는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거래량도 좀 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차트이겠죠. 차트 순서를 본다면.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한번 본다는 거고, 이 실적을 보기에 앞서서 스토리를 한번 보는 거. 뭐, 요 정도로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보면 뭐 괜찮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의, 기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이 회사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페이코의 3분기 거래 규모, 그죠? 페이코의 어떤 3분기의 거래 규모가 200% 정도가 증가를 해서 8천억을 달성했거든요. 8천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번 사용자들의 어떤 습관이 생기면, 그러니까 여기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 쪽이 11번가라든지 SSG라든지 뭐 구글 플레이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진짜로 사람들이 이제 소비 습관이 그렇게 변해 버렸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많아질 거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교보문고에서 이제 책을 살 때 카드 결제 안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결제하거든요. 핸드폰.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이제부터 계속 핸드폰 결제만 좀 하는 것 같아요. 카드를 꺼내거나 뭐를 등록해 놓고 이런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페이코의, 그러니까 11번가나 이쪽에서의 사람들의 페이코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쪽에 어떤 광고도 많이 쓰긴 했지만 이제는 꽤 이거를 걷어들이는 어떤 시기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오프라인 전략까지 이제 간편 결제 최초로 이제 백화점도 등록이 되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갤러리아나 현대백화점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어, 뭐 어떤 시너지를 위해서 뭐 GS 홈쇼핑이랑 전략적인 파트너도 뭐 어떤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일단은 기존 사업인 이 페이코가 안정권에 확실히 들어갔구나라는 어떤 좀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얘네들의 어떤 보통 보면 4분기는 어떤 전통적으로 어떤 웹보드 시장, 웹보드라고 하면은 뭐냐면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뭐 포커라든지 뭐 카드 뭐 고스톱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데요. 보통 4분기가 전통적으로 게임 성수기였거든요. 근데 주로 모바일 게임에 보통 이게 출시가 지연되면서 조금 감소는 예상은 하는데 PC 게임 쪽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상반기에는 게임이 한 5개 정도가 일단 출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을 일단 기대하는 알파가 하나 생겼다라는 거고, 또 하나 알파가 뭐가 있냐면 규제 완화라는 알파가 있는데요. 이게 약간 조금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규제 완화라는 게 어떻게 됐었냐면, 과거에는 이 온라인 게임 상에서 이런 거였죠. 이게 2014년도에 시작돼서 2년마다 이제 점검하고 보완하고 뭐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 2014년도에 월 결제 한도를 30만 원, 그리고 하루에 베팅 한도를 3만 원, 그리고 일일 손실 한도를 10만 원 이렇게 정해놨던 게 있는데요. 이거를 2016년도에 50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늘렸거든요. 늘렸는데 이번 연도에 3월에 이것이 이제 아마 어떤 결과치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그대로예요. 50만 원, 5만 원은 그대로인데 하루의 손실한도를 폐지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기대가 꽤 커지고 있는 지금 시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거가 좀 예민한 겁니다. 좀 예민하긴 하죠. 사실 이쪽이 약간 사행성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이것이 어떤 호재라고 받아들여서 또 투자하기도 약간 좀 깨름직한 이런 모습도 좀 있긴 한데요. 어, 그래도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은 편하진 않지만, 일단, 어, 그래도 관심권에 두고 한번 보자라는 일단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일단 예측치를 나온 거를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EPS,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EPS 증감률이 한 20% 이상 증가하느냐, ROE가 플러스가 되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18년도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해서 카페에다가는 글을 많이 올리긴 하는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2018년도 현재인데 EPS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증감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는 58%가 EPS가 증가하고 내년에도 20% 이상 정도 증가한다. 그럼 일단 EPS는 합격입니다. 일단 투자 가능하겠구나 라고 보는 거고, ROE 역시도 3에서 4.8, 그 다음에 5.5 계속 플러스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실적 면에서도 일단 합격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면, 이거는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종목을 일단 체크를 하는 거예요. 1번 그 회사의 스토리가 어떤지, 두 번째 그 회사의 실적이 어떤지, 세 번째 그 회사의 어떤 수급이 어떤지를 좀 보는 거고, 네 번째 그 회사의 차트가 괜찮은지를 보는 건데, 일단 이 회사의 스토리는 말씀드렸죠. 페이코가 안정권에 들어가는 것 같다. 플러스 신작 게임이 좀 괜찮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이슈가 하나 있다라는 스토리 괜찮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EPS 성장률 역시도 한 50% 이상 성장을 하고 2019년도까지 보더라도 20% 이상 성장하는 거, 그리고 ROE 역시도 계속 플러스 되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도 일단은 다 맞죠? 그러면은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수급을 한번 보고 차트 모양이 괜찮은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을 한번 봐볼게요. 수급을 볼 때는 보통 뭐 여러 가지 보셔도 되는데, 흔히 많이들 보는 일간 차트에서 또 이렇게 확인해 봐도 돼요. 일간 차트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간 차트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길게 놓고 봤더니 2017년도 한 4월달 정도부터 잠시만요. 4월달 정도부터는 수급이 기관들이 쭉 사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 전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최근엔 조금 줄어들고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랑 가장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애들은 누구냐라고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주가의 모습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이 수급의 주체는 누구, 이 NH 엔터의 주체는 누구냐. 차트는 이렇게 됐죠.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거랑 가장 비슷한 애들은 누구냐. 과거 이만큼까지는, 여기까지는 외국인이랑 비슷했죠. 근데 지금 요 끝으로 와서는 기관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과거에는 한 이 연저리까지는 외국인들이 이 NH 엔터를 좀 끌고 갔다면, 지금부터 해가 바뀐 지금부터는 기관이 어떤 수급을 좀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이 수급은 언제든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한번 확인했다고 놓지 말고 계속 좀 꾸준히 확인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걸로 이제 확대를 해보면, 그죠? 최근에 걸로 확대를 다시 해보면 지금은 기관들이 이 상승을 올린 걸로 보여요. 그죠? 이 상승을 올린 걸로 보이면 이 기관들이 매수를 할 때까지는 나도 덩달아 매수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현재 기관의 매수가 수급이 좋은데 플러스 외국인까지 들어와 준다면 아주 좋아지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참고하면서 한번 보고요. 거래량을 한번 봐볼게요. 이제 거래량은 주간 차트로 보는 게 편해요. 지금 주간 차트이고요. 주간 차트에서 보면 아까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좀 길게 해서 한번 봐볼게요. 길게 해서 보면 최근에 보면 분명히 거래량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들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쵸? 그래서 이 거래량도 좀 확인이 되고, 그러면은 나의 원칙에 맞게 매수만 하면 되겠죠. 이제부터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많이 선호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하락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할 때 여기까지 왔을 때는 상승인지 하락인지 모르겠죠. 하락할지. 이렇게 해서 더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게 빠지고 있다가 여기에서 만약에 위로 틀어준다면, 그죠? 밑으로 안 가고 위로 간다면 여기서 가볍게 1차 매수, 두 번째 전고점 깰 때 2차 매수, 이런데 다 3차 매수가 되고요. 이거 역시도 지그재그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근데 또 매수, 전고점 돌파할 때 매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 주간 차트를 일단 본다면 이렇게 올라오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쵸? 여기 전고점 돌파할 때 매수 자리가 나올 거고, 그죠? 눌리고 또 여기서 매수 자리가 나올 거고, 매수 자리가 나올 거고. 그 대신에 이것을 일간 차트로 보면 요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곳 안에서도 매수할 자리는 있는데요. 이것은 좀 설명드리기가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단 큰 그림에서는 그런 중요 자리들에서 매수는 이뤄줘도 안전하다. 왜냐면 스토리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일단은 수급도 좀 괜찮고, 그렇다면 차트만 어떤 원칙을 정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차트를 할 때 보통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차트를 매매하는 방식은, 그쵸? 근데 이것은 뭐 저희는 이렇게 돌파 매수를 좀 의미 있게 본다라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 있게 좀 NHN 엔터를 좀 보고 있다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 종목 역시 아마 KRX 뭐 300에 당연히 뭐 들어갈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간의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간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쪽으로 들어갈 확률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조금 더 최근에 공격적으로 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눌린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7만 5천원 정도 밑으로 빠진다거나, 그쵸? 아니면 이 전고점 자리, 지금의 전고점 자리에서 조금 눌리는 자리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눌리는 것을 확인하고 상승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전고점을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매수한다든지, 전고점을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죠? 이렇게 뭔가 확실한 생각을 해놓고 이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NHN 엔터를 말씀드렸고요. 좀 꾸준히 좀 괜찮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의미 있는 거. 하지만 신고가의 테스트 확인은 3에서 한 5일 정도는 확인해 줘야 된다. 왜냐면 이 신고가,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여기를 깼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지키고 가는지 하락하는지 정도는 한 요 기간이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는 좀 여유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신고가와, 하지만 아직 확인 절차가 좀 남았다라는 거. 그리고 업황에서 순환매가,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말을 제가 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러면 진짜로 뭐 아무거나 다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이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게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왜 점점 최근에 변동성이라는 이야기 또 자주 들었냐면, 상승을 많이 했던 애들이, 걔네들 물량이 다른 애들 쪽으로 수급이 쏠려질 때 변동성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적이 좋은데 좀 소외됐던 애들이 최근에 좀 가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얼마 전에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급이, 실적이 좋은 애가 왜 이렇게 계속 바닥을 기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최근에 껑충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영업이익이나 ROE가 다 좋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30%가 넘는 회사, 그죠?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의 강한 상승의 차익 실현 물량이 지금 들어갈 곳을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좀 주가가 밑에 있더라도 실적이 좋은 것들을 산다라는 것이고, 그 실적의 주인공들이, 외국인들은 꾸준한데 이 꾸준함에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기관의 수급,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의 수급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금융투자는, 금융투자자들은, 그죠? 금융투자는 잡주를 사진 않아요. 적어도 실적을 보고 사거든요. 감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것들, 하지만 주가가 조금 만만해 보이는 것들을 좀 많이 담는 느낌이 최근에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적이 우선이라는 거. 그래서 코스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런 쪽의 업황이 최근에 건설이라든지 화학, IT, 자동차, 수출, 그러니까 조선주라든지 뭐 중공업도 좀 나오고 신산업자들도 좀 나오고, 좀 관심 있게 좀 업종들이 좀 관심을 가질 업종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NHN 엔터를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들도 좀 관심이, 네이버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실적의 피크는 찍은 것 같긴 한데, 지금의 같긴 한데 오늘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죠?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이런 느낌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빠지는 애들이라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가려면 아주 강한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알파가 뭐 몇 개 뭐 어떤 거래소를 인수한다 뭐 이런 것들 빼고는 실질적인 알파가 아직은 잘 보이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월간 차트에서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매수 타이밍들이.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구간은 매수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요. 차라리 이 신고가 한 100만 원 넘어서부터, 이게 만약에 이런 거겠죠. 이 박스권 100만 원 미만에서 한 80만 원, 한 75만 원 정도 이 사이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아예 기분 좋게 여기를 다 뚫어버렸을 때 여기 위에서 사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네이버 같은 자리는 다 의심하는 자리예요. 이게 100만 원 뚫을까? 갈까 안 갈까? 이 의심하는 자리에서 굳이 리스크를 안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록 오늘 좋은 어떤 매수 자리가 나왔지만 외국인들은 그래도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종류는 신규 매수는 아니다. 신규 매수는 100만 원 넘어서부터
100만 원을 넘는다면 매수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